예, 오늘도 여론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 해설을 위해서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유튜브 여론교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기도 하죠. 예,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우선 그 조사 개요에 대해서. 네네. 예. 네, 조사 설계는 꼭 밝혀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RDD를 이용한 ALS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네. 그래서 총 1,002명이 표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간 그 3일 동안 했고, 네. 늘 말씀드렸다시피 95%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표본 오차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선 우리 조사 내용을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자료 준비됐죠? 네. 예. 저희 조사가 정기 조사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이제 제일 먼저 질문에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과학적인 게 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다른 질문을 한 다음에 다 하게 되면 질문에 따라서 종종 영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모 기관들은 자꾸 국정운영 평가들을 여기다 떴다 저기다 떴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 여기는 저희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 여론조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의도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법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시도로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대통령 이 분야가 좋다 그러면 그 분야를 엄청 많이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 지지도를 모르면 굉장히 사람들이 그 긍정적인 것들에 답변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건 있는데, 저희는 항상 제일 먼저 이걸 묻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3일간 했었던 저희 조사를 봤을 때 이번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이 43%, 부정이 5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계속하면서 지지난달이죠. 지지난달에 41.5%인가 처음으로 다른 여론조사에서 30%대를 네네. 기록할 때 저희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41.5%를 발표하면서 네. 40%대 진입, 네네네. 이걸 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한 달 후에도 똑같은 수치가 우리한테 나왔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40%대에 안착한 것 같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입니다. 네네. 이번 달에 어쨌든 조금 올랐네요. 네네, 43%로 올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흔히들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의미를 안 둘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네. 중요한 게 추이거든요. 추세를 한번 예, 보시죠. 추이를 봤을 때 1월에 37%였는데 네. 지금 7월에 43%까지 올랐다는 건 네, 그래프 어쨌든 좀 상승세, 예, 네.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기 보면 우리 저 파란색,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추이죠. 네네. 이게 완만하지만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달에 걸쳐서 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사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게 뭐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만 부정평가는 경향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인식은 줄어들고 긍정인식은 느는 흐름이 6달 동안 계속 확인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예측할 때는 이 그래프를 직선을 쭉 그어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왜 주식도 사실 평가하는 거 뭐 주당이냐 연간이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연간으로 보면 사실 웬만한 주식들이 다 상승을 하는 네. 것처럼 예. 저희도 이제 연간으로 5월 말에 저희가 다시 보겠지만,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형태가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가 부정은 이렇게 떨어지고 긍정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6달 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돼요. 6달 후쯤. 그러면 더 가까워질 거다. 그다음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지금 추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점에서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네. 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3%, 예.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차범위 벗어났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차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최근에 관련해서 분석하는 뭐 그 기사들, 기획 보도들도 네. 좀 있었지만, 실제로 선거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결과를 예측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그 뭐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인구 통계학적 특성도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여기 저희 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죠. 그러니까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2%고 더불어민주당 29%. 그리고 30대에서도 국민의힘이 3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2%, 그리고 너무나 잘 알듯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5%고 더불어민주당이 27%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 이제 60대 이상의 이제 인구들도 이제 막 거기가 두터워지고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혐오적인 정서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됐던 20대, 30대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거죠. 그런 걸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사실은 총선에서의 뭐 국민의힘 승리가 보이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최근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 추세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선거 형표가 이게 어쩌다 한 번입니까? 아니면은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흐름이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프 좀 보여주시고요. 네. 정당 지지도 관련된 흐름들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뭐 그렇다고 막 크게 이격이 확실히 뭐 그 뭐 좀 약간 들쭉날쭉한 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물어볼 때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일관성보다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차이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일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조사 대상이신 분들이나 보통 시민분들이 그 당시에 약간 정당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조금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돈봉투 의혹이 발생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다. 그럼 국민의힘이 좀 오르고 이런 추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시기다. 양측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얼마라 그랬죠?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43%, 43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43%. 예,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네, 네,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차이가 나서 이를테면 대통령 지지율은 좀 앞서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못 쫓아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그렇게 건강한 그래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연한 것이겠습니다만 딱 똑같이 43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여권, 국민의힘이 거의 지금 똑같은 이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고 보면 최근에 범여권 안에서 무슨 이런저런 분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렇게 크게 사고만 안 치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방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경락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태에서 내부 분란만 안 일어나면 이 동반 상승세를 잘 관리만 한다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 조사. 네, 그다음 조사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사교육 줄이겠다는 그런 정도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하려는 정부 교육 계획에 대한 그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답변이 55%, 공감하지 않는다가 39%로 해서 공감한다는 게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그럼 이건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사실 교육 개혁 그 자체 이슈를 했을 때에는 사실 그 시민들, 국민들 모두가 사실 이 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론적인 문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세부적인 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는 건데 사실 이 이슈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쪽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실 반대하는 여론이 사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어요. 우려도 있었지만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을 할 수 있다 뭐 등등 있었지만, 적어도 이 조사에 의거해서 본다면 그 자체가 설사 표가 안 되더라도 강행해야만 될 개혁 이슈이지만 이 지지율이나 표를 보더라도 이것은
예, 강행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한테 나쁘지 않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실 불체포 특권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공약으로도 뭐 대선 때 후보도 그렇고 뭐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뭐 예전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까지 하고 막 그랬을 정도로 그 국민들이 사실 정서적으로 이거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체포 특권 좀 그거 없애야 되는 특권 아니야.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그렇죠. 특별한 예.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근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권리다는 게 33%, 네. 그래서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불필요한 특권이다라는 게 55%로 그래서 없애야 된다. 예, 그렇게 예, 나타났습니다. 예. 이 33이 저 똘똘 뭉친 좌파 개딸들 숫자 아닌가요? 네, 거의 이쪽은 이제 이런 아까도 교육 개혁도 그렇고 거의 있던 이 예. 이슈도 그렇지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 그러니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네, 무조건. 것과 그것과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이게 세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일반 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네네. 권력을 감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국회의원 실제로 우리 정서를 봤을 때 국회의원이 우리의 여론의 민의를 담당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든 소추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민심을 사실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33%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그 안에 다른 논리가 그렇죠. 또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논리도 그렇습니다. 논리지만 이 공교육 정상화 문제도 39%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도 33%가 반대잖아요. 네. 이거는 묻지마 민주당, 닥치고 민주당 표가 이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뭐 개딸들이 이제 중심이 되거나 대깨문이 중심이 돼 있을 텐데 이자들은 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고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만 나오면 무조건 지지하고 찬성하는 세력이 이 정도는 있다. 아직. 예.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가짜 뉴스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허위 선동이나 이런 조작된 거짓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위협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그 심각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매우 심각하다가 62% 그리고 심각한 편이다가 22%라서 네. 응답자의 84%가 심각하다고 봤고 네. 심각하지 않다고 본 사람들은 11%, 잘 모른다고 5%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건 뭐 워낙 그 압도적인 숫자라서 네네. 별로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한마디는 드려야 되겠어요. 저희 여론조사를 뉴시스라고 하는 통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뉴시스의 보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제목은 정당 지지도 국힘 43, 민주 33. 뭐 도덕성은 국힘이 42, 민주가 41 뭐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긍정 43, 부정 54 나와요. 오염수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를 들여다봐도 허위선동 가짜뉴스 심각하다는 건 아예 기사에 빠져 있어요. 왜 이럴까요? 뭐 저도 뭐 저널리즘을 전공했지만 저희가 했던 설문조회 조사 중에서 뉴시스 편집자가 보기에는 뭐 허위선 이거 너무 뻔하니까 혹은 기사를 뺐을 수도 있고 예. 혹은 뭐 이해 당사자라서 이게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사실 저널리즘적으로 봤을 때에는 편집권의 재량이라 가지고 네. 제가 우리 이경락 박사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예,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얍삽하다. 이 허위선동 가짜뉴스는 지상파 종편 신문 할 것 없이 모든 이 기존 언론들이 다 지금 이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다수인 84%가 이 문제 심각하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정신 박힌 언론이라면 자기들의 문제니까
국민의 84%가 허위선동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특집으로 대대적으로 다뤄야만 될 주제예요. 네네 맞습니다. 제 감각으로는. 근데 이걸 아예 기사로 빼버렸어요. 기사로 다루질 않아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언론의 천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나마 저희 여론조사를 다루어 주기라도 한 뉴시스한테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의 국민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는 이 허위선동 가짜뉴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뉴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아예 기사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 언론이 지금 얼마나 천박한 수준에 와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이고, 이거는 여론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해석하는 여론평판연구소나 이경락 박사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논외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 최근에 이제 이슈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있는데, 네. 그 최근 네이버 같은 데에서 가장 이슈가 그 댓글이 가장 많이 붙은 주제가 뭐냐면 네. 이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 예.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며칠째 특집을 쓰고 있는데, 네. 그 가짜뉴스의 문제점,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사람의 인터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회에서 했더니 2년 뒤에 아무도 광우병 토론회 아무도 안 나왔죠. 나왔다 이런 광우병 거. 유포, 괴담 유포했던 자들 한 네, 명도 안 나왔고. 이런 이슈들을 지금 예. 조선일보가 며칠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반응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하죠. 실제로 시민들이 이 가짜뉴스 선동 이슈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다른 언론이 이걸 이 항목만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박한 의도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이 평론가로서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그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 양당의 그 도덕성 어디가 좀 더 낫다고 네. 생각하느냐는 네, 네.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 그 질문에서 사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낫다라고 하는 분이 41%, 그리고 국민의힘이 낫다 한 분이 42%, 1% 차이지만 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사실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점입니다. 그래서 40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이라 본 사람이 60%,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도덕적이다라고 본 분들이 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만 보면 도끼인 객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사도 매우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국민의힘이 진짜 반성해야 돼요. 네네. 이 숫자를 딱 놓고 돈봉투니 대장동이니 코인이니 온갖 게이트와 이 의혹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똑같이 평가받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능한 집단이냐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이건 정말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지도부 전원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취급받게 됐냐라고 정말 반성해야 될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40, 50대 측에서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 네. 뭐 저도 이제 40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40대, 50대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운동권 정서나 그 상황들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일종의 과거 군부 독재 민정당 시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실제 사람들 구성도 보게 되면 네. 민주화 이후에 그런 문민정부에서 있었던 분들이나 그 이후 뭐 다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 뭐 군인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직도 국민의힘을 민정당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젊은 층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리 다른 뭐 도덕성 이슈가 민주당 쪽으로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안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들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무능함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총선 앞두고 뭔가 예. 대대적으로 어떻게 되면 국민들이 인식 개선이죠. 이 정당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 그 네. 평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뭐 이상한 사람들 괜히 이름만 있는 사람들 그 이미지 전략가들 말고 제대로 된 그 컨설팅이나 PR 네. 전략을 통해서 그분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진정성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단절할 부분도 단절하고 이런 네. 부분을 해야지 이제 좀 나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은 변하려고 하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정당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거든요. 뭐 이 당 저당 다 똑같다고 비판을 하더라도 근데 저기는 어쨌든 변하려고 열심히 하잖아. 네네. 뭔가 처절하게 하잖아. 팔다리 끊어내려고 하잖아. 네. 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고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몇 달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해라. 예?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쳤든 상관없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라. 다가가라. 그러면 이긴다. 아이 참네. 얼마나 더 떠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죠. 마지막은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경우에 그 해산물을 드시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앞으로 해산물을 먹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높았습니다. 54%고 해산물 음식 선호에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이것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 상황에서 3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조사들 중에서는 저도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이게 그 불신한다는 게 기존 조사에서는 굉장히 높았죠. 나타났거든요. 이른바 80% 이상 국민들이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그렇다는 것은 그 초기보다 어쨌든 계속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나 그런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그러니까 사실 안심이랑 안전은 다른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람이 안심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안심시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안전하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전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끼친 상황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심의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이게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았어. 논리적으로는 이거 안심해도 된다고 알겠어.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내가 이해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심하고 먹지는 못하겠어.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인의 몫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이거 안전하다고 얘기해야지 그 이상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구냐? 정치인들의 몫이라. 그래서 역시 국민의힘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직접적인 요구와 문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산물 먹방을 좀 전국적으로 전개합시다. 우리 아미고 전국 그 본부 40여 개 본부에서 날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예컨대 뭐 이번 주 토요일 2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서 일제히 회 먹방을 전국에서 합시다. 그리고 전국에서 회 먹방 하는 거를 인증샷 하듯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립시다. 뭐 이런 제안까지 제가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안전이 아니라 안전을 넘어서 안심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국민의힘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실까요? 네, 뭐 마지막으로 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국민들이 아무리 뭐 과학자가 나와서 심지어 또 과학자들도 누구는 또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1년이 지나면 또 증명이 되는 경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괴담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은 그 당시에서도 뭐 광우병도 그렇고 뭐 과학자라고 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이 증명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이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럴 때일수록 확실히 그
다양한 정보들을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잘 찾아보시는 것밖에 없고, 그게 사실 또 정치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총선도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과거에 했었는지, 혹은 지금 정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이 다음 이슈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거는 사실 다른 데 얘기를 듣다 보기보다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여론조사,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진행하는 정기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들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율 좀 더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오늘 이경락 박사도 그 점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다.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 추세, 국민의 힘의 상승 추세,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추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자유파에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해설해 주셨는데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경락 박사와 함께 진행해드린 정기 여론조사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